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스마트폰과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들이 완전히 차단된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밤새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릴스 영상에 빠져 사는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만 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은 철저한 통제 속에서도 외부 세계에 대한 갈망을 멈출 수 없는 북한 사람들의 텔레비전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북한만큼은 이런 변화의 물결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도시 지역의 극소수 부유한 계층만이 스마트폰을 손에 쥘 수 있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스마트폰이 있어도 진짜 인터넷에는 전혀 접속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0.1%도 채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오락거리가 바로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북한의 텔레비전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1969년에 진공관을 사용한 흑백 텔레비전 생산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1980년에는 브라운관 TV를, 2012년부터는 LCD TV를, 그리고 2016년부터는 LED TV까지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 제조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핵심 부품들을 중국에서 수입해온 다음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의 텔레비전 보급률을 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8% 정도에 불과했는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에는 농민층까지 포함해서 80% 가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구형 텔레비전이라도 지방에서는 여전히 고급품으로 여겨져서 텔레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이웃집에 모여들어 함께 시청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텔레비전이 있어도 전력 부족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전력 사정이 열악해서 많은 가정에서 배터리나 태양광 패널을 미리 준비해두고 정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량난과 전력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백화점에서는 부유층들이 비싼 LCD 텔레비전을 대량으로 사들여 재판매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소유물로 생활 수준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한 북한 사회에서는 최신형 대형 텔레비전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부유층은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보다 훨씬 비싼 텔레비전을 사서 되파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반면 지방의 서민들은 중고 텔레비전조차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근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극심한 빈부격차가 텔레비전이라는 가전제품 하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죠.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들여서라도 텔레비전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도대체 어떤 방송사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을까요? 북한에서 미디어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엇을 전달할지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당연히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의향에 맞지 않는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가 모든 미디어를 총괄하는 최고 기관이고 그 산하에 있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 편성, 검열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통제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는 텔레비전 방송국은 현재 총 4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송사는 북한의 국영방송인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해외용 방송은 아니지만 1999년부터 태국의 통신위성을 이용해서 송출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정보기관들이 신호를 포착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NHK나 KBS처럼 영화,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지만 핵심은 역시 국내 소식을 전하는 뉴스 프로그램이죠. 분홍색 한복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베테랑 아나운서 리춘이가 자주 출연하고 있는데 그녀의 독특한 억양과 감정 표현 방식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만수대 텔레비전이 있는데 현재는 평양 시내에서만 시청할 수 있도록 송출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락성이 상당히 강한 방송국으로 주로 주말과 휴일에 스포츠, 예술 공연, 해외 뉴스, 외국 영화 등을 방영하는 채널입니다. 외국 영화는 중국, 러시아,
유럽 작품들이 대부분이고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영화는 당연히 방송되지 않습니다. 교육방송인 여명거리 텔레비전도 있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 외국어 교육이나 대학 강의 같은 다소 딱딱한 교육 콘텐츠들을 주로 다루고 있죠. 마지막으로 체육 텔레비전이 있는데 개최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축구 국제 경기나 올림픽 경기 등을 녹화 방송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방송 사고나 예상치 못한 상황을 우려해서 스포츠나 뉴스 같은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생방송이 거의 없습니다. 녹화도 주로 통제된 스튜디오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아나운서가 태풍 현장에 직접 나가서 무릎까지 물에 잠긴 채 필사적으로 리포트하는 등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변화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개 채널은 북한 내부의 인트라넷을 통해서 과거에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다시 볼 수 있고 북한산 태블릿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전역에서 모든 채널을 다 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는 한두 개 채널만 수신되는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 가능한 채널 수가 극도로 적기 때문에 북한 프로그램들이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게 텔레비전은 단순한 오락보다는 사상교육과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서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요소들은 뒷전이고 충성스럽고 모범적인 인민을 기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적으로 여겨집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최고 지도자의 업적과 국가 역사, 체제의 우수성 같은 선전선동 내용들로 치우쳐 있죠. 물론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풀어주는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만수대 텔레비전에서 영화나 예술 공연 같은 오락 프로그램들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마저도 최고 지도자의 위대함을 기리는 기록 영화나 반항적인 청소년이 당의 지도로 개과천선하는 감동 드라마 같은 결국 국가의 우수성을 어필하는 것들 뿐입니다.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미디어가 당의 철저한 통제 아래 있어서 정치 체제의 의문을 갖지 않도록 엄격한 검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들만 반복적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지겨움과 식상함을 느끼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북한 정부도 이런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지금까지 무료였던 시청료를 연간 80원 정도 받기 시작해서 영상 콘텐츠의 질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제 선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눈에 띄는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재미없어도 상관없이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흥미롭지 않더라도 지루함이나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틀어놓고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에 한류 드라마를 불법 복제한 해적판들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왕래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외국 콘텐츠들이 밀수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적국의 선두주자인 우리나라 문화가 침투하면 체제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북한 정부는 한국 콘텐츠에 접촉한 것을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가해도 사람의 호기심과 갈망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밤늦게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한류 드라마를 몰래 보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채널만 돌리면 해외 프로그램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서울에서 300km나 떨어진 곳에서도 한국 방송을 수신할 수 있었다는 놀라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 해외 텔레비전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불평등한 상황을 막기 위해 북한 정부는 2가지 주요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는 전파 방해 신호를 강력하게 보내는 것인데 만성적인 전력 부족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 채널에만 고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판매되는 모든 텔레비전은 북한 국내 방송만 시청할 수 있도록 튜너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0년도 더 전부터 튜너 고정을 해제해주는 것을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지금은 튜너를 제거하는 기술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운 나쁘게 신고에 의해 발각되어 처형된 주민들도 적지 않게 나왔지만 최근에는 국내용과 해외용 2대의 텔레비전을
따로 구입해서 구분해서 사용하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시청 제한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전혀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북한 국민들의 이런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해외 조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사 뉴스를 전달할 목적으로 냉전 시대부터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국들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로 탈출한 탈북자들이 직접 라디오 방송국을 시작해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선별한 뉴스와 정보를 북한을 향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강력한 전파 방해로 정보 전달이 상당 부분 저해되기는 했지만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 가까이가 이런 해외 라디오를 꾸준히 들었다고 답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 무조건 순종하는 국민으로 세뇌시키기 위한 선전 도구가 되어야 할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에 지겨움을 느낀 국민들은 해외 오락 콘텐츠에서 자극과 재미를 구하며 엄격한 규제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외국 드라마나 영화의 진짜 맛을 알게 되면 이미 북한 텔레비전만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북한 정부가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것이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 엿보는 북한 사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